안녕하세요. 비임도 공장장입니다.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모두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역류 콘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류 콘덴서 이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실제 한 현장의 역류를 개선한 사례를 가지고 역류 콘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현장은 맨 처음부터 역률이 좀 안 좋았어요. 파쇄기처럼 큰 용량을 가진 모터가 달린 그런 기계를 이제 여러 군데 위치해 놓고 기계를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공장을 설계를 하시고 만드셨는데, 이 설계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위치하기로 했던 공장이 이쪽 동에서 이쪽 동으로 바뀌었어요. 이쪽 동에는 큰 모터 등의 역류를 보상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이 선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동으로 기계가 위치하면서 이 현장이 역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맡게 된 다음에 맨 처음에 역률을 이렇게 봤더니 평상시에 들어가는 콘덴서라고는 전등 전열용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작은 삼상 콘덴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콘덴서를 떼내고 이렇게 용량이 큰 콘덴서로 바꿨어요. 차단기도 바꾸고 콘덴서로 가는 선로도 바꾸고, 그리고 타이머와 전자조척기 MC를 이용해서 9시부터 밤 11시까지 콘덴서가 투입되도록 그렇게 해서 역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가운데 어떤 특정한 시기가 되면 역률이 아주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콘덴서를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 역류를 떨어뜨리는 기계가 무엇인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한 파쇄기가 돌아갈 때 이 역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 파쇄기가 돌아갈 것을 대비해서 파쇄기가 돌아가지도 않는데 콘덴서를 달아놓는 거는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쇄기 모터를 제가 이제 점검을 했죠. 이게 그 파쇄기 모터 명판 사진인데요. 이렇게 150마력짜리 모터였어요. 보통 이렇게 150마력짜리 모터 정도 되면 기동 시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콘덴서를 달만도 한데, 이 설비에는 콘덴서는 따로 안 달려 있었어요. 저는 이게 전기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꼭 해줘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견적을 내고 자기가 더 경쟁력 있는 견적으로 공사를 따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가 돌아가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안전까지도 좀 떨어져요. 그 얘기가 뭐냐? 이 콘덴서를 견적 안에 넣으면 콘덴서가 또 좀 비싸지 않습니까? 설비 중에서. 견적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견적이 올라가면 경쟁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현장을 다녀보면 이렇게 콘덴서를 설치 안 한다든가, 그리고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접지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게 정말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가격을 낮춰서 공사를 따내야 되니까. 시장 논리로 접근하는 그런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이거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접지를 더 추가로 한다든가, 이렇게 콘덴서를 단다든가.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다시 역률 얘기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제가 이 모터에 콘덴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금 콘덴서는 삼상 380V 30kVA를 선정을 했어요. 이 선정 기준은 뭐를 따랐냐면 요 조견표를 따랐습니다. 이게 큰 모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견표에서 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게 이 조견표에서도 보지만 선형적으로 그냥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표에서 보면은 15마력일 때 100마이크로페럿, 그리고 50마력일 때 250마이크로페럿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50마력이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1000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걸 기준으로 하면 750 마이크로페럿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게 마력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선형적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금 이 값을 보면 가면 갈수록 값이 좀 줄어드는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50마력을 기준으로 해서 75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한다면, 이 조견표를 봤을 때 380V 60Hz에서 1kVA는 18.37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면 750을 18.87로 나누면 40kVA 정도가 돼요. 40kVA 정도가 되는데 비선형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40kVA를 안 하고 30kVA를 선정을 했습니다. 30kVA를 선정하고 현장에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지금 요거는 스타델타 기동의 MC1. 스타델타 기동을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얘기만 할게요. MC1과 MC2와 MC3가 이렇게 스타델타 기동에는 있죠. 그래서 처음 기동할 때는 MC1과 MC3가 붙고 이제 기동 시간이 끝나고 운전 시간이 되면 MC1과 MC2가 붙어서 델타로 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콘덴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삼상 콘덴서를 설치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전에 모터 역류 개선 콘덴서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노하우를 드렸죠. 요 사이에 차단기를 두면 좋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삼상 콘덴서도 소선이 될 수가 있고 삼상 콘덴서를 운전간에 긴급하게 교체할 때도 이 차단기가 있으면 좋다. 만약에 차단기가 없으면 이 파쇄기를 끄기 전에는 콘덴서를 교체할 수가 없는데 이 대형 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동 시에 소선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기동 시에 잔여물을 싹 비우는 그런 소재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동을 해놨는데 콘덴서 교체를 해서 만약에 꺼야 된다. 그러면 또 소재 작업을 하고 정비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삼상 차단기와 요 콘덴서를 이렇게 설치해서 역류를 개선했고요. 이 개선한 후에 90% 이상으로 역률이 올라간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 현장을 예로 들어서 실제로 역류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역류를 개선하실 때 메인 분전반에서 역류를 개선하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역류를 저하시키는 주범이 있다면 그것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부하의 역류를 개선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보다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안전작업하십시오. 감사합니다.